그동안 중국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배출한 것으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괴롭혀온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발 오염물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에서도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환경복지연구센터 김하진 박사팀이 중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함께 연구했고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결과를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욱 공신력 있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대기화학과 물리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고해상 실시간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2개월에 걸쳐 3분 단위로 중국과 서울 시내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대략 48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측정값을 비교해 어떤 오염원이 주로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유기물질,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이동해 오는 오염물질임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날아간 먼지가 아니다. 한국의 대기오염을 왜 중국에게 책임 전가하냐며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는 중국에 대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발인 거 모르는 사람 없었는데 이제야 증명이 됐다. 중국 해안에 위치한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잠잠하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다시 시동을 걸고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은 코로나에 이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게 더 컸지만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던 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이런 날은 다시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민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그간 중국에서도 백신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바이오 제약회사 시노백 바이오텍이 개발한 백신 임상 3상이 테스트되고 있었는데 이 백신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브라질 국민들도 중국산 백신에 우려를 표하며 항의해왔고 필수 예방접종 반대 시위까지 벌이던 중에 생겨난 일이라 그 파장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국 브라질 보건당국에서도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백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많은 중국인들에게 접종을 마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의 제약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브라질을 비롯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왜 브라질에서 이렇게 중국 백신에 집착을 해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결국 또 중국 자본력에 의해 브라질도 잠식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조아오 도리아 주지사가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다. 중국 시노백은 도리아 주지사의 표밭인 상파울루에 새로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파울루 공장이 세워질 경우 각종 백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대한 지구촌 주요 국가의 부정적 여론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비호감이란 응답이 73%를 기록했고 호감을 표시한 반응은 24%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86%, 스웨덴 85%, 호주 81%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스페인은 63%, 이탈리아도 6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호주와 영국에선 전년 조사에 견져 비호감도가 각각 24%포인트와 19%포인트까지 높아져 현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에선 응답자의 75%가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인종차별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진 프랑스에서는 봉쇄령에 발목 낀 현직 교민들이 거의 대역죄인 취급당하며 집에 대피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프랑스인들이 중국인으로 오인해 면전에 대고 바이러스라고 외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고, 특히 SNS상에서 친구들과 특정 거리에 모여 지나가는 중국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목표로 삼았어야 한다는 등 동양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것은 한인 학생들인데요. 프랑스는 1차 봉쇄 때와는 달리 초중 고교의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와야 반 전체 등교를 중지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석 처리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운 상황에다가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한국인들이 코로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손가락질에 폭언,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에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국이자 공헌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19는 인류 공통의 적이며 중국은 피해국인 동시에 전세계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헌국이다. 미국은 아무 증거도 없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를 정치화해 중국을 모함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신났습니다. 그동안 총력을 다해 중국을 견제해오던 트럼프의 재선 실패 가능성이 불거지자 미국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임이 2020년 미 대선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훈수까지 두고 나섰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매지인 황구시보에 사설을 내고 중국을 경쟁 상대이자 적으로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며 미국의 경쟁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향후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코로나19의 유입 우려로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반도체 공장 등에 급파할 엔지니어 수백여 명의 발이 묶여 삼성의 비상이 걸렸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끝난 가운데 중국의 변덕스러운 조치에 국내 대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13일 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중국 시안과 튀엔진으로 떠날 예정인 삼성전자 전세기 입편이 전부 취소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 민항국이 취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주초 취소 사실을 일반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생산 기지가 있는 시안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직접 찾을 정도로 전사 차원에서 공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올 상반기 첫 가동한 시안 제2공장은 현재 양산 준비를 끝내고 2단계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여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중국행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탓에 삼성전자가 총 150억 달러를 투입하는 시안 공장 증설이 일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튀엔진에는 중국 내 유일한 삼성전자 TV 공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모듈 공장이 있다. 연내 중국 TV 공장을 베트남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지 소식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전용기 등 해외 부정기 노선을 막은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임직원의 대규모 입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중국은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200여 명에 대해 특별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중 기업인 대상 패스트트랙이 본격화됐고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의 중국행 하늘길이 속속 열리기 시작했다. 불과 반년 만에 중국이 자국 입국을 봉쇄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튀엔진에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산시성 타이위안에서는 역외 유입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타이위안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안과 차로 6시간 거리다. 특히 중국은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2장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예측 불허 조치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은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현재 생산 라인을 둔 삼성 관계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LG전자는 텐진, 상하이, 타이저우, SK하이닉스와 함께 최근 인수한 인텔의 다른 랜드 공장이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도 중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국내 기업에 모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행 전세기를 띄웠지만 또다시 가능할지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달리 중국이 이번 조치를 단행하기 직전 전세기를 신청해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중국의 코로나19 조치로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국내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최대 변수다. 지난 5월 이후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본지 보도 이후 외교부는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전세기 입국을 차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당분간 개별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업인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지 못하면 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현지 도착과 동시에 28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 한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현지 생산 라인을 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인력을 어떻게 보낼지 우려스럽다며 중국 정부의 완화된 조치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미국 HPC, AI, 오지, 이아트, 자동차 전쟁 등의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다. 올 상반기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투입해 5나노미터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을 의식했는지 EUV 등 어느 때보다 혁신 기술 소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한 TSMC가 2024년 미국에서도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현지 대형 고객사와 접근성은 한결 좋아진다. 2030년까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한 삼성전자는 SAS 증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 증설을 목표로 인근의 부지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관계를 비롯해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업황 전망, 증설 규모, 현지 수요, 기술 유출 우려, 자금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육성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 공장 증설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단행하면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